동두천시가 GTX C노선 연장을 위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기존 1호선 선로 사용으로 BC값이 이를 훌쩍 넘겨 사업 진행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의정부 고등법원이 2028년 송산동 법조타운 건립과 동시에 설치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와 양주 헬기부대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주민대책위가 국방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마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3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일자리 재단을 유치한 동두천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GTX C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선 연장의 성사 여부는 경제성, 즉 돈을 들인 만큼 편익이 있느냐에 있는데요. 동두천시가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값이 이를 훌쩍 넘었습니다. 만성적인 교통 불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동두천시가 올해 초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BC값이 1.73으로 나왔습니다. BC값은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수치로 이를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주 덕정역에서 동두천역을 GTX로 이을 경우 기존 1호선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로를 새로 깔 필요가 없습니다. 덕정하고 연결은 지하가 아닌 현재 노선, 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가고 다만 동두천역의 역사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증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30억 원. 동두천시는 이를 전액 부담해서라도 노선을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GTX C 노선은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자금으로 건설한 후 운영 소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GTX 동두천 연장의 가장 큰 변수였던 경제성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지면서 동두천시는 시공사와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시는 노선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BC값이 확보된 데다 추가 사업비를 시가 부담하면 시공사 입장에선 노선 연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도 GTX C 노선 동두천 연장을 지자체가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도 부대 의견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 BC도 잘 나왔고 재무성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동천까지 연장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두천역에 GTX가 들어오면 서울 삼성역까지는 25분, 수원역까지는 1시간 안에 갈 수 있어 만성적인 교통 불편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3월 넷째 주 동두천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평균 0.57%로 경기와 인천 지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GTX 연장이 실현되면 동두천 아파트값 상승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8,87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156명, 해외 유입은 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남양주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수원 17명, 고양 14명, 부천과 성남이 12명, 용인이 11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발생해 539명으로 늘었으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32명이었습니다. 만 75세 이상 일반인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는 1일 하루 2,398명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 72만여 명의 0.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5곳의 접종센터별로는 남양주가 6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586명, 안양 413명, 성남 400명, 수원이 37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내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 가운데 현재까지 33만여 명이 동의해 동의율은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의정부 고등법원이 2028년 설치될 전망입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1일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 고법 설치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의정부지법이 2028년 송산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때 동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처장은 고등법원 설치는 인구와 사법 편의 접근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의정부 법조타운 이전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양주 헬기부대 설치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연 가운데 주민대책위가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민대책위는 국방부가 설명회를 통해 헬기부대 설치 철회는 어렵다고 밝히고 소음 피해와 주민 보상 등을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광정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헬기부대 설치 찬성과 조건부 수용, 설치 반대 등 3가지 항목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회장단과 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기도 3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각축전이 한창인데요. 동두천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공모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진석 동두천시 부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동천부시장 전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전이 결정된 3차 공공기관 7곳 가운데 동두천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공모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지요. 상패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 재단 여기에 주택도시공사까지 이전이 성사된다면 그야말로 지역 발전에 좀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시군이 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동두천만의 특별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공모 대상인 17개 시군 중 대부분의 시군이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두천시도 마찬가지로 TF팀을 구성하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유치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기관 선정, 공모 전략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반드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여러 시군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성공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치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두천시는 2020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경기도 일자리재단 유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공하기 힘들 테니 공모 준비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형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1,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모에 성공한 시군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 내부 회의를 통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비록 힘들더라도 이번에 꼭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그 중지를 모았고 TF팀을 구성해서 공모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2차 이전 당시에 유치한 이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이사 계획이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2022년 3월 건축공사 착공을 목표로 금년도 내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반항 공여지인 캠프인블로 이전함에 따라 지난 3월 4일 반항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업무시설 입주가 불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영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신속한 조기 이전을 위하여 우선 동두천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일자리재단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캠프인프를 공여지 매입 비용을 저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동시에 건축 관련 행정 절차는 재단에서 추진함으로써 건축 착공 시기가 대폭 단축되리라 기대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과 관련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해주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서 3차도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진석 동두천시 부시장이었습니다. 최근 쌀, 계란, 대파 등 이른바 밥상 물가가 많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식재료 가격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강경지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서 국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진모 씨. 최근 식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전에는 한 4만 원대 중반대였다가 지금 한 5만 6천 원, 5만 원대 중반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산 김치를 사용을 하는데 10kg에 2만 6천 원이었던 게 지금은 4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한 달에 이 인상된 부분만 거의 100만 원이 넘게 지금 그 초과 지출이 되고 있고.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대파가 최고 많이 올랐는데 대파 한 단에 1,000원, 1,500원 했던 게 지금 8,000원까지 갔으니까 이 대파가 회식들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추워서 이 작물이 전부 다 죽었다 한들 다른 작물도 그러면 또한 역시 똑같았을 텐데.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로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6.2% 오르며 2011년 2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파가 227.5%나 뛰었고 사과도 55.2% 올랐습니다. 작년에 긴 장마라든지 태풍 등 기상 악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산량 자체가 감소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파 같은 경우는 1월 한파 때문에 지금 생육 기간이 조금 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다 식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하루빨리 가격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쌀값이 올랐다든지 다른 품목들이 오르면은 다시 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갔었는데 이번에 희한하게 그게 다시 가격이 회귀되지가 않고 그대로 오른 상태로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야채값들 이런 것만 좀 조절을 해줘도 나라에서 계란 하듯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좀 가격 안정을 시켜준다든지.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막으려면 정부가 농산물 수급 관측과 예측을 잘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농산물의 수급 관측과 예측은 정부에서 사실은 해야 될 몫입니다. 농업인들이 실제로 생산해서 수확하는 거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가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늘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에도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보다 정밀한 관측과 예측을 해야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BS 강경수입니다.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4만 3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먼저 공급 분야는 공공건설임대 3만 호와 매입, 전세임대 1만 3천 호입니다. 입주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가운데 24만 임차 가구에는 월 평균 17만 5천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본 예산보다 1조 1천억 원 늘어난 1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세출 항목으로는 인건비와 교육복지 지원이 3,484억 원, 학교 신중축 2,645억 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2,104억 원 등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학교 방역 인력 지원에 193억 원, 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194억 원, 무선 인프라 확충 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